자, 여러분, 만약 오늘 밤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폭발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태양 수십억 개가 동시에 터지는 것과 같은 빛, 밤하늘을 두 번째 태양처럼 뒤덮는 불길, 그리고 그 빛은 수천 광년 떨어진 지구까지도 태워버릴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만약 150광년 안쪽에서 초신성이 터진다면 지구 문명은 끝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구 근처에서 별이 폭발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거대한 핵융합 공장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 속에서 수소 원자들이 서로 충돌하며 헬륨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이 힘이 바로 별이 빛나고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엄청난 중력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생명력이죠. 왜냐하면 별 안에서는 끊임없이 핵융합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힘은 별을 밖으로 밀어내며 언제든지 폭발할 듯 팽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별은 엄청난 자기 몸무게의 중력에 짓눌려 있습니다. 별의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에서는 폭발하려는 힘과 밖에서 눌러주는 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마치 커다란 풍선 속에서 압력이 계속 밀어내고 그 바깥에서 돌덩이 같은 힘이 눌러주는 상황. 그 위태로운 균형이 바로 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별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리는 시계를 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태양보다 조금 더 무거운 별들은 수소를 다 쓰게 되면 헬륨이 끝나면 탄소를, 그 다음에 네온, 산소, 규소까지 차례차례 불태우며 시간을 벌어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불타는 초가 점점 짧아지듯 별이 마지막 남은 심지를 하나씩 태워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철은 더 이상 태울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원소입니다. 에너지를 내지 못하는 철이 별의 중심에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별은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순간 별은 마치 심장이 멈춘 생명체처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별의 마지막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철이 중심에 쌓이는 순간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못하고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던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균형을 잃은 별은 자기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마치 건물이 기초를 잃고 붕괴하듯이 중심부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 붕괴입니다. 무너지는 과정에서 전자와 양성자가 합쳐져 중성자가 되고 엄청난 양의 중성미자가 폭풍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중성자는 전하가 없는 입자로 단단히 뭉치게 되고 중성미자는 물질을 거의 여과 없이 통과하는 유령 같은 입자라서 우주 전체로 흩어져 나갑니다. 결국 별의 중심은 지름 수천 킬로미터에서 단 30km 남짓한 중성자 별로 압축됩니다. 도시 하나 크기 안에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이 들어앉은 상상을 초월한 밀도의 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심부가 이렇게 단단히 뭉쳐지게 되면 무너져 들어가던 물질이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 순간 압축된 에너지가 반동을 일으켜 충격파가 바깥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이 충격파가 별의 껍질을 밀어내며 마침내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그 밝기는 은하 전체의 별빛을 합친 것보다 강력하고 밤하늘의 두 번째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 기록에는 낮에도 그림자를 드릴 만큼 밝았던 초신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밤하늘 한가운데 달보다 더 밝은 불꽃이 수주 동안 타오른다면 고대인들이 하늘이 무너진다고 믿은 것도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폭발이 지구 가까이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안전거리는 약 150광년입니다. 그보다 가까운 곳에서 초신성이 터진다면 지구는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수십 광년 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지구의 오존층이 크게 손상됩니다. 태양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강력한 자외선이 지표에 그대로 닿게 되고 농작물은 말라 죽고 바다 표면의 미세 생물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생태계가 무너지고 먹이사슬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단 1광년 이내에서 초신성이 터진다면 상황은 훨씬 더 극적입니다. 지구의 대기 자체가 뜯겨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숨쉴 공기, 바다를 감싸는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순식간에 황량한 불모 행성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수백 광년 이상 떨어져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도 초신성이 남긴 방사선은 수천 년 동안 지구에 영향을 줍니다. 작은 생명체들이 오랫동안 서서히 피해를 입게 되며 생태계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260만 년 전 지구에서 약 150광년 떨어진 곳에서 초신성이 터졌습니다. 그 증거는 태평양 해저 퇴적물 속에서 발견된 아주 특별한 원소였습니다. 바로 철 60 동위원소. 이 물질은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핵무기 실험이나 거대한 별의 폭발 같은 극한 환경에서만 생성될 수 있죠. 과학자들은 태평양 깊은 바다에 가라앉은 퇴적물을 채취해 정밀 분석했고 그 안에서 초신성이 던져준 미세한 가루, 일종의 우주 우편물을 발견한 겁니다. 이 발견은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때 지구 생명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고생물학자들은 같은 시기에 대형 해양생물의 약 3분의 1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지구 바다를 지배하던 메가로돈 같은 거대한 상어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초신성의 방사선 때문인지 아니면 기후변화나 먹이 부족 때문인지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초신성에서 날아온 강력한 우주 방사선이 수만 년에 걸쳐 지구 대기를 서서히 변화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진 별 하나가 폭발했을 뿐인데 그 여파가 수백만 년 전 지구의 바다를 흔들고 거대한 생물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별의 죽음이 우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 생명 역사에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 것이죠. 자, 이렇듯 초신성만 해도 무섭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극단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감마선 폭발, 줄여서 GRB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폭발 중 하나입니다. 감마선 폭발은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납니다. 첫째,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그 에너지를 좁은 빔 형태로 뿜어낼 때. 둘째, 이미 죽어서 남은 중성자별 두 개가 서로 충돌할 때입니다. 중성자별은 지름 수십 킬로미터의 크기, 즉 도시 하나 크기밖에 안 되지만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이 들어앉은 믿기 힘든 밀도의 별입니다. 이 중성자별이 수억 년 동안 서로를 돌다가 마침내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양의 감마선 에너지가 좁은 각도의 빔 형태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감마선 폭발이 무서운 걸까요? 초신성이 폭발하면 빛과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뿌려집니다. 하지만 감마선 폭발은 다릅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 한쪽 방향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만약 그 방향이 지구를 향한다면 초신성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6,000광년 이내에서 이런 폭발이 지구를 겨냥한다면 오존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태양의 자외선이 지표를 덮치게 됩니다. 숲은 말라 죽고 바다는 플랑크톤이 몰살되며 지구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약 4억 4천만 년 전에 일어난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을 감마선 폭발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지구 생명의 약 85%가 사라졌습니다. 삼엽충과 해양 무척추 동물이 대거 사라지면서 풍요롭던 바다가 순식간에 생명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감마선 폭발이 지구를 스친 흔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은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먼저 초신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에서는 평균적으로 100년에 약 한두 번 초신성이 터집니다. 대부분은 수천에서 수만 광년 떨어져 있어 지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지금도 몇몇 위험 후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별이 바로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입니다. 태양보다 수백 배 거대한 적색초 거성으로 머지않아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스럽게 거리는 약 640광년으로 지구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발 순간 하늘에는 수주 동안 두 번째 태양이 떠오르는 장관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대상은 WR104라는 울프 레이의 별입니다. 지구에서 약 8,000광년 떨어져 있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 별이 죽을 때 감마선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현재로선 그 빔이 지구를 정확히 겨냥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면밀히 관찰 중입니다. 즉 확률만 놓고 보면 초신성과 감마선 폭발이 지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나 낮다는 것이 곧 0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별이 죽고 중성자 별들이 서서히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비교적 조용한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부처럼 별이 빽빽한 지역에서는 초신성과 GRB가 훨씬 더 자주 터지지만 우리는 운 좋게도 조용한 변두리 동네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우주적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초신성과 감마선 폭발은 단순히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구와 인류의 기원 역시
오래전 별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피 속을 흐르는 철, 숨 쉬는데 꼭 필요한 산소, 그리고 뼈를 이루는 칼슘, 이 모든 것들은 지구가 아니라 수십억 년 전 별의 중심부와 그 폭발 속에서 태어난 것들입니다. 즉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우주에서 온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이 죽으면서 흩뿌린 원소가 모여 지구가 되었고 그 지구 위에서 생명이 탄생해 오늘의 우리로 이어진 것이죠. 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괴와 동시에 창조가 일어나는 우주의 순환.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과학적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채널의 이름 내 안의 우주와도 연결됩니다. 우리를 이루는 원소 하나하나가 우주에서 온 것이라면 우주를 탐구하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또 다른 별의 마지막 폭발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가 남긴 가장 경이로운 결과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안의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